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휴식을 잘 취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오늘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해 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방송 함께하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많이 궁금하셨나요? 혹시 토닥토닥 힐링수다 방송 올라오기를 기다리셨나요? 저도 중간에 한 번 더 뵙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훌쩍하고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가슴에 남는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방송하고 가장 제가 큰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집에 에어컨을 놓게 되었거든요. 에어컨을 놨는데 저희 집이 책장이 그 한쪽 벽면이 그 3개가 쫙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벽을 완전 책장으로 해놨었는데 그 에어컨 놓는 자리가 책장이 한 곳을 차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책장을 하나를 빼고 에어컨을 넣고 나니 책장은 나와 있고 이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사 올 때 책장을 해주었던 그 친구가 시간이 돼서 와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바쁜 친구여가지고 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된다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 부랴부랴 소파를 반대편으로 에어컨 옆자리로 옮기고 그 소파 있던 자리로 책장을 다시 옮기고 그리고 책장 하나는 주방 쪽으로 또 옮기고 이런 큰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을 다 뽑았기 때문에 다 꺼내놨기 때문에 다시 책꽂이에 다 집어넣고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한 9시쯤 가고 그때부터 혼자서 시작을 했는데 거실만 정리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침 6시가 됐더라고요. 세상에 날밤을 새우면서 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한 느낌? 좋아졌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또 수고를 했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고 나니까 기분은 훨씬 더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고한 만큼 때로는 그러한 대가가 또 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힘든 거에 수고한 거에 좀 불평불만보다는 그래 이렇게 해놓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기분이 더 좋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 방송이 서툴잖아요.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 놓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배워서 저희 집 그 분위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제 다른 뭐 사진이나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제가 배웠음에도 익숙하지 않고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걸 제가 완벽하게 다 할 때까지 기다려서 방송을 하기에는 제가 빨리 하고 싶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일단은 이렇게 편안하게 해봅니다. 앞에 카메라 놓고 지금 제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아직 편집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또 NG가 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신 실시간 방송은 아직 용기가 안 나서 잘 못하지만 녹화를 해서 바로 업로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시 넘어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오늘 5시 반이나 6시 안에 여러분은 이 방송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기대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 언제나 관심 주시고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방송으로 만나면서 설레임, 기다림, 또 관심 이렇게 함께 합니다. 결국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우리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그 관심은 설레임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감정들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 주제가 친구였어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방송할 때보다 저 목소리 많이 맑아졌죠. 그때 그 여행 갔다 와서 막 되게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이 방송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단톡이랑 올리지를 않다가 엊그저께 다시 한번 올리고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쫙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처음 할 때는 이제 방송을 할 때는 느낌에 좀 왠지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그런대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있게 다시 또 홍보를 하게 되고 또 오늘은 목소리가 좋아져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에 대한 주제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아는 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언니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정말 친구 같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고 항상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멘토였고 내 전부였는데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허전했었고 그런데 평창에 가서 엄마 같은 엄마 나이 연세와 같은 언니를 만나서 펑펑 울고 왔었다. 그런데 언니의 방송을 보니까 우리 엄마 나한테 참 좋은 친구였는데 좋은 멘토였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찡했고 너무 감동이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엄마라는 주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하고 그냥 부르기만 해도 왠지 가슴 뭉클하고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죠. 그런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저한테 문자를 줬던 동생처럼 엄마가 그런 삶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 친구의 역할, 멘토의 역할을 해준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엄마가 상처로만 엄마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나름대로 또 분노도 올라오고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 공부도 하고 NLP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치유 작업을 들어갈 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를 꼭 안아서 젖을 먹였던 상황,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을 상상하라고 하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 좀 많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엄마에 대한 좋은 추억을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엄마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엄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엄마하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엄마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녀는 나를 어떻게 느낄까?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엄마인가? 우리 엄마에게 나의 엄마에 대한 느낌과 내가 또 엄마가 된 느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엄마는요. 저는 전북 순창이 고향이라 그랬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저를 39살에 낳으셨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6.25 그 힘든 시절을 다 겪으셨는데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막 잔잔한 정을 몰랐었거든요. 왜?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막 살가운 분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엄마가 우리 둘째 오빠랑 제 졸업식에 오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는 머리가 쪽진 머리, 비녀 꼽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쪽집머리를 하셨을 텐데 친구들이 그랬어요. 행자야, 너네 할머니니? 라고 물어볼 만큼 엄마는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농사로 막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많이 늙으셨었죠. 도시의 엄마들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생각,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 많죠.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때, 그리고 신랑에게 손을 인계를 해줄 때, 그때 많이 울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결혼식 때 안 울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졸업하고부터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마를 품을 떠나서 멀리 결혼을 해서 떠난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막 그런 잔잔한 그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2년 전에 96년 10월에 돌아가셨거든요. 한때는 제가 저희 엄마를 되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섭섭해서 막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2004년에 2004년 1월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애들하고 한 1년 정도 떨어져 살다가 다시 애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네가 네 아이를 두고 나왔으면 네가 네 새끼 버린 거다.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제가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정말 엄마를 한동안 몇 년을 보지도 않고 막 술을 한 잔 먹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악수고 울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2008년부터 공부를 시작해 2009년에 대학을 들어가고 상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또 수련을 하고 하면서 엄마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엄마는 저한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는 것. 저희 엄마는 7살에 고아가 되셨거든요. 90에 돌아가셨고 현재 연세가 92세니까 일제시대 그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는 돈 벌러 간다고 가셨고 큰 집에 얹혀 있다가 이모가 시집을 가면서 엄마는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가고 식모살이를 5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게 됐고 그 올 때도 그렇게 그 식모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준 거는 옷 한 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엄마의 입장에서는 7남매를 낳아서 키우면서 또 키 작다고 저희 아빠가 되게 몇 년 동안 엄마를 미워하시고 안 보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엄마는 자식을 7을 낳아서 키워오면서 엄마의 마음속에는 자식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 라는 강한 신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두고 나왔다는 말에 엄마는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또 이제 어르신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엄마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상황에선 저도 엄마의 입장보다는 제 감정이 더, 제 힘든 마음이 컸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2년 전에 엄마 돌아가실 때 그 1년 정도는, 돌아가시기 1년 정도는 제가 날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안부를 묻고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었었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엄마 내가 미안해. 그때는 내가 참 철이 없었네. 엄마 많이 속상했지? 엄마가 나 용서해줘 라고 엄마한테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마음이 많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은 엄마에 대한 이제 오빠들을 통해서 아니면 언니를 통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가 날 참 많이 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둘째 오빠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셋째 오빠가 하고 같이 자취를 했었고, 셋째 오빠가 서울로 오면서 제가 잠깐 나무집에 있다가 또 둘째 오빠가 방을 다시 얻어줘서 또 자취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고향은 순창이고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 둘째 오빠도 대학을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야, 너 대학 가자고 여동생 하나 있는 거 고등학교 안 가르칠래? 이런 말을 오빠한테 했었대요. 그래서 결국 오빠는 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방을 회사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제 자취방을 얻어주고 이랬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었고요. 저희 시골에서는 이렇게 깔 많이 폈거든요. 소 키우고 하니까 깔비로도 많이 다니고 반매로도 다니고 이랬는데 엄마가 저를 들일은 안 시키셨어요. 넷째 오빠가 깔비로 가면서 나 가자 그러면은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오빠가 넷이나 있는데 여동생 하나 있는 거 들일 시킬 거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거는 엄마가 하라고 많이 하셨지만 들일은 많이 안 시키셨어요. 그런 걸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아, 우리 엄마만의 사랑 표현이었구나. 당신이 셋째 며느리로 왔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시고 1년에 8번 이상 되는 제사 다 지내고 자식 7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마 엄마는 자식들한테 살가운 정을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은 없었겠구나. 그냥 자식 낳아서 밥 안 굶기고 이렇게 키워내는 것 그게 엄마의 최선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엄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마하고 친구처럼 정말 좋은 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엄마에 대한 저처럼 그런 섭섭함에 속상함에 엄마를 안 보고 있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우리 엄마가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라고 돌아보면 엄마의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엄마의 살아온 삶을 모른다면 아니면 엄마를 통해서 아니면 이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그래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네 엄마는 어땠어?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엄마한테 외할머니는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언제 외할머니한테 섭섭했어? 아니면 엄마는 언제 외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느꼈어?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다 보면 아마 엄마를 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그럴 수도 있어요. 느닷없이 그건 왜 물어보고 지랄이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엄마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지 않을까. 가만히 지금도 제가 이제 엄마 보내고 나서 썼던 글들, 제가 이제 다시 책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엄마에 대한 추억을 썼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도 내가 그때 한 1년 동안 엄마한테 날마다 전화를 하고 엄마하고 소통을 하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가 저희는 엄마를 언니 집에서 모셨었는데 짬짬이 가서 단 며칠이라도 엄마 이렇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엄마하고 잘 지낸다면 더 잘해드리고 엄마 입장 좀 더 이해해드리고 엄마의 이야기 더 많이 들어드리고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그냥 엄마 나는 이랬어, 이런 느낌이었어, 엄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때 나 되게 속상하고 섭섭했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섭섭해서 속상해서 마음에 상처가 돼서 엄마와 냉전 관계에 있다면, 거리를 두고 있다면 어렵지만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 그냥 그 한마디라도 던져주세요. 엄마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엄마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 전화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아마 그 엄마와의 관계를 얽힌 그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좋은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꼭 이별을 한다는 그 진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보내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엄마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어떤 엄마인가, 내 아이한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에게 엄마는 어떤 엄마야? 라고 한 번쯤 또 물어보면 또 엄마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내 엄마를 너무 미워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엄마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아이에게 똑같이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배운 것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에 대한 생각, 또 내 자녀와의 관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엄마한테 그냥 고맙다고, 나를 낳아준 그 자체만으로도, 그 부모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었으니 자체만으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화 하면 어떨까요? 좀 무겁나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엄마 참 많이 가슴 뭉클합니다. 저도 저번에 그림자 수업하면서 엄마한테 편지를 한번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못 썼습니다. 못 썼는데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엄마한테 저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때로는 섭섭하고 상처받았던 거 있었지만 엄마 그때 엄마도 많이 힘들지 않았겠냐고 이해한다고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 일요일인데 엄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토닥토닥 힐링수다는 그냥 편안하게 방송 그 자체로 제목 그 토닥토닥 힐링수다라는 그 이름처럼 편안하게 어떠한 이야기들은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감정, 이 방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엄마에 대한 생각 떠오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